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위프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스위프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프로그래밍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 배우셔야 될 개념이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컴퓨터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컴퓨터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컴퓨터는 입력장치, 처리장치, 저장장치,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역시 입력, 처리, 저장, 출력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입력받고 저장하고 또 처리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배우시면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저장 그리고 처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변수라는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프로젝트 만드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오늘은 가볍게 해보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볼게요. 파일, 뉴, 플레이그라운드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이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플랫폼은 우선 iOS로 보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Create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게 간단한 에디터 창이 나타나는데요. 다른 프로젝트들과 다른 점은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떤 코딩을 했을 때 빌드하고 패키징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또 오래 걸리는 과정 없이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파이썬이나 루비의 예를 들면 그냥 콘솔에서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렇게 UI를 갖춘 상태로 옮겨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줄만 지워주시고요. 이 위에 줄을 남겨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배워본다고 했죠? 변수, 상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상수가 뭐냐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료,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혹은 그 공간의 이름 등을 말합니다. 변수명이라고도 하는데 변수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변수에도 종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념에서는 변수 안에 상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명칭이 분리되어 있긴 한데 뜻도 다르고 많이 코드를 읽을 때 상수와 변수를 그렇게 나눠 부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상수인데도 그냥 변수 어디에 있는 걸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는 똑같아요. 어떠한 자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혹은 그 공간의 이름을 말하는데 상수는 한번 값을 지정하면 변경 불가능합니다.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자바 랭귀지로 면접 보고 오신 분 질문을 한번 하셨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뭐냐면 자바에서는 이게 값복사냐 아니면 참조복사냐, 어디서 값복사가 되고 어디서 참조복사가 되느냐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흔히들 자바 랭귀지는 참조복사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값복사다. 대부분 거의 다 값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답변이 달렸었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신 게 되게 명쾌했었거든요. 값복사와 참조복사는 어려운 개념이니까 메모리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니까 나중에 좀 배우실 거고, 어쨌든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는 건 둘 다 자료를 저장하는 건 동일한 개념인데 상수는 한번 값을 지정하면 변경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와 상수에다가 어떤 자료를 저장해서 입력받은 걸 저장하기도 하고, 처리한 걸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된 걸 처리하기도 하고, 저장된 걸 출력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변수와 상수에는 자료를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를 살펴봐야겠죠. 그럼 변수와 상수를 만드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스위프트에서는 변수와 상수를 만드는 키워드가 var 그리고 t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var 키워드를 이용하면 이거는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고요. 이것은 상수를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변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var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줄 코딩을 했어요. 이것도 코딩입니다. 한 줄 코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변수 name을 만들고 거기에 jake라는 문자를 저장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jake라는 문자를 저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번엔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번엔 아까 let은 상수를 만드는 키워드라고 했죠. 이걸 한번 아까 동일하게 읽어볼게요. 상수 닉네임을 만들고 캐럿이라는 문자를 저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닉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상수를 만들고 거기에 캐럿이라는 문자를 저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때요? 변수와 상수 만들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값은 바로 옆에 출력값이 나오고 또 다음에 배우실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나오는 값들도 이쪽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변수와 상수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배우셔야 될 게 타입이라는 개념입니다. 타입. 이 한글 책에는 형태, 또 돼 있고 자료형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타입이란 무엇이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흔히 자주 쓰이는 타입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인티저, 플롯, 더블, 스트링, C 같은 언어에서는 캐릭터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캐릭터형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형들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료형, 이 타입이 필요한 이유는 변수나 상수에 어떠한 자료가 저장이 될지 미리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 지정을 해놓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냉장고에 여러 가지 물병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물병? 물병도 있고, 주스병도 있고, 식초병도 있고, 물병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아마 이렇게 병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계실 거예요. 딱 병만 봐도 이건 우리 집에서는 물병이야. 이건 우유가 들어있는 병이겠지? 이건 식초가 들어있는 병이겠지?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물병을 쓰시더라도 색이 다르다든지 아예 다른 모양을 쓰신다든지 물론 이제 속이 보이면 좋겠지만 속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류의 물병이 저장되어 있는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라면 냉장고를 열어서 내가 물이 먹고 싶으면 바로 그걸 꺼내 마실 수 있겠죠. 이게 뭔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번에 피기캐스트에 치쿠네 집에 가면
알게 되는 친구네 집에 가면 겪게 되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 거기 있다고 해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막 다 다른 거인 거예요. 물병이 거기 있다고 했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먹어보고 결국엔 물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컴퓨터에서도 변수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고 했냐면, 변수를 가지고 입력받은 걸 저장하기도 하고 처리할 걸 저장하기도 하고, 그냥 뭐 저장 과정만 있기도 하고, 저장된 걸 꺼내서 출력도 합니다. 이 처리에는 계산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칠 때 내가 이 병에 우유를 넣을 건데 이 병이 우유병이 맞느냐 라는 판단도 필요할 거고, 이 병이 우유병인데 내가 넣을 게 우유냐, 식초냐, 물이냐 라고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처리 과정들을 담당하는 게 컴퓨터 랭귀지에서는 컴파일러가 담당을 해주는데, 그 컴파일러들의 일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주면 컴파일러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타입 세이프한 랭귀지라고 해요. 타입 세이프한 언어라고 하는데, 이걸 타입 안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글로 직역하면. 근데 이게 무엇이냐? 어떤 변수나 상수의 타입이 무조건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변수나 상수에는 지정된 타입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변수나 상수의 타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 어떤 랭귀지에서는 아예 타입을 그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랭귀지에서는 타입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스위프트 같은 타입 세이프 랭귀지에서는 어떤 상수나 변수에는 무조건 타입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 지정된 타입의 값만 그 상수나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딩을 할 때 저장될 값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딩할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타입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서 타입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타입을 지정한다 라는 과정을 이제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 아까 위에 보면 타입 세이프 한 언어는 변수나 상수의 타입이 무조건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타입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변수나 상수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변수나 상수의 타입을 지정한다. 말은 변수나 상수를 생성할 때 혹은 정의할 때, 아니죠, 선언할 때 타입을 명시해 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명시한다.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위쪽에서 네임과 닉네임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는 문자열이 저장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타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번 타입을 지정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임, 아까 위에 있었으니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기 뒤에 보시면 콜론을 기준으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타입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멘트는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상수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let 닉네임 2 string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를 정의할 때도, 선언할 때도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짓고 이름 바로 뒤에 타입을 지정해 줘가지고 변수나 상수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타입을 명시해 준다고 해요. 명시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여기는 스위프트는 타입 안전이라서 변수나 상수의 타입을 무조건 지정해 줘야 돼서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는 데까지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근데 위에 보면 이 변수나 상수에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됐어요. 우리 없이. 이건 무엇이냐? 스위프트에는 타입 추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스위프트는 타입 안전 언어이기 때문에 타입을 명시해줘야 하는데 명시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정 과정을 사용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 초기값을 기준으로 어떠한 타입을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건 초기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이제 문자열을 저장한다고 지정된 거예요. 그럼 밑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sun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잘 변경이 되죠? 근데 이번엔 문자열이 저장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 변수니까 문자열이 아닌 값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숫자를 333을 넣었더니 오류 마크가 뜨고 밑에도 막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값이 지정되면 변경할 수가 없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타입 추정이란 선언할 당시 변수나 상수의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초기값 가지고 타입을 추정해서 지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배웠냐면요. 변수와 상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var 키워드와 lit 키워드로 변수와 상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만든 변수와 상수를 어떻게 읽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name이란 이름을 가진 변수를 만들고 jake라는 문자를 저장한다. 그럼요, 다시요. 변수나 상수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어떻게 거기에 자료를 저장하는지까지 배웠어요. 네. 이거는 연산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는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여기에 저장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변수나 상수에는 타입이 존재하는데 그 타입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타입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타입 안전 언어인데 타입 안전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타입 안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까지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프로그래밍의 완전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또 불러다가 쓰셔야 되는데 컴퓨터 랭귀지에서는 그걸 변수나 상수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라든지 이것들을 출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도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가 너무 춥고 여기도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패딩을 입고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강의를 보면서 마무리하신 분들은 또 좋은 밤 되시고 또 숙면 취하셔서 내일 하루도 힘차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